제가 지금 제시하는 관점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고점 근처에 도달했다는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이거 모르면 다 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 차트 기준으로 상방 전환 패턴이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았고, 지금 거시경제 관점에서 봐도 금리 인하와 대차 대조표 양적 긴축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큰 관점에서 상승 사이클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뚫고 나서 개미털기가 강하게 나온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방에 강하게 베팅할 생각입니다. 반갑습니다.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입니다. 10월 27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시장을 쭉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시즌 종료 그리고 비트코인 사이클 붕괴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자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 그리고 뷰가 굉장히 갈리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리에서도 제 비트코인의 관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순 있지만 여전히 상승에 대한 메인 관점이 깨지지 않았고, 다만 개미털기, 즉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기존 구독자분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10월달 비트코인 고점부에서 비트코인의 시즌 종료를 선언한 이래로 10만 4천 달러대부터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을 유지했었습니다. 썸네일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그때 당시 차트 모양도 그대로 넣은 다음에 저점을 계속해서 잡아가면서 물량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저점을 잡았던 구간이 바로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오고 나서 하방으로 추세가 나올 때 10만 4천에서 10만 6천 달러대 구간이었고요. 두 번째로 타점을 잡았던 구간은 바로 10만 6천 달러대 구간이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확산형 다이아고날 패턴에 대해 얘기 드리면서 이 다이아고날 패턴의 하단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 한 번, 그리고 하단 추세선을 지지했을 때 한 번, 개미털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계속해서 상방 관점만을 바라봤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촬영한 모든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고점을 갱신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그렇게 일주일 넘게 상승 관점만을 바라보다가 제가 오늘은 개미털기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지난 일주일 넘게 상승 관점을 바라봤던 아주 핵심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지금 이 고점 근처라는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 정리와 함께 앞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예정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방송을 잘 참고하셔서 지금 수익을 잘 보고 계신 분들, 내지는 지금 매수는 못했지만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를 노리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일 거라고 확신하니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놓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고점 근처에 왔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려면 지난 관점에 대한 복귀가 필요해서 그 부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승 관점을 유지했던 이유는 거시경제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앞부분에서는 차트 위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일 전 비트코인이 10만 4천 달러 구간에 있을 때 제가 최저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드리면서 추후에 최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영상을 키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때 촬영했던 영상의 일부분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첫 부분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일시적인 하락 이후에 크나큰 반등이 나온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거래량에 관련된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관세 이슈를 통해서 역대급 청산이 나옴과 동시에 거래량이 한번 튀는 순간에는 추세 전환이 강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부분을 설명드렸었죠. 그와 동시에 제가 화면 아래에다가 상대 강도 지수라는 지표를 띄워놓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4시간봉 기준으로 이 점선 구간 바깥에 도달할 때, 그러니까 상대 강도 지수가 과매수 구간에 도달하거나 과매도 구간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그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반전이 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할 때 당시에는 이렇게 상대 강도 지수가 과매도 구간에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나치게 공포 분위기에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내려가는데 지표는 내려가지 않는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자리라고 말씀드리면서 더더욱 추세가 강하게 반전될 확률이 높다는 그 부분을 지난 일주일 넘게 설명드리면서 상승 관점을 유지했던 거고요. 제가 저때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은 내려갔는데 지표는 내려가지 않는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크나큰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 도달하면서 추세 전환이 된 만큼 4시간봉을 기준으로 과매수 구간에 한 번 더 도달하기 전까지는 제가 상승 관점을 전혀 꺾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전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10만 4천 달러, 10만 6천 달러, 그리고 10만 9천 달러대 구간에서 전부 다 상승에 베팅하는 그런 타점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고요.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에서는 실제로 기관들과 고래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온체인 데이터를 근거로 들어드리면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매도 주소들의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매도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일관되게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나온 개미털기의 추세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윗가격,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20K 부근대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때 제가 공유드린 온체인 데이터와 제가 10일 전부터 설명을 드린 상대 강도 지수가 과매도 구간에 도달하는 지점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 지난 영상을 잘 보셨거나 또 텔레그램방에 계셨던 분들은 최근에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도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잡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저점부에서 매수했던 그런 알트코인들도 지금 타이밍이 돼서야 조금씩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실시간 매매 기록들은 제가 촬영했던 지난 영상들 그리고 텔레그램방에다가 전부 다 정리를 해뒀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은 이제 ETF도 승인되면서 제도권 안으로 편입이 된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지수 발표 그리고 각종 법안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차트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시경제의 관점은 어떤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실제로 기관들과 고래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에서 방향성을 잘 잡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이런 실시간 정보들까지 가져가셔서 상승해서 수익 볼 수 있을 땐 크게 수익을 보고, 또 떨어지기 전에는 리스크 관리를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빨리 올리고 있긴 하지만, 제가 아무리 빨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확인하는 시점은 2-3시간 전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영상은 실시간 상황을 반영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되기 전에 이런 인사이트들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 링크 보시면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한 이후에 설문지 작성하셔서 구독자 인증하시고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지난 5년 동안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은지에 대한 노하우가 들어있는 텔레그램방 링크를 한 분 한 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고점 근처에 도달했고 조만간 개미털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비트코인 관점에 대해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상대 강도 지수가 4시간봉을 기준으로 과매도 구간에 도달했다는 점을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당장에 떨어질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나서 떨어질지, 혹은 고점을 2번 갱신해서 다이버전스까지 만들고 나서 떨어질지, 이런 부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세한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지난 차트 모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이 11만 7천 달러대 그리고 8천 달러대 구간까지는 유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전 구간대에서 발생했던 페어밸류 갭 때문인데요. 이 페어밸류 갭이란 건 과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 이 간극을 채우려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단어만 들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차트랑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중간중간 보시면 이렇게 이전 매물대 구간을 다 돌파하면서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대들을 이제 페어밸류 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이 페어밸류 갭은 메꾸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하기 이전에 이 페어밸류 갭 근처로 조정을 주고 나서 이 갭을 모두 채운 다음에 추세가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초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갱신하기 이전에도 보시면은 이 페어밸류 갭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채우고 나서 크나큰 추세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에 발생했던 이 페어밸류 갭에서도 역시나 조정이 수차례 나오면서 이 갭을 마저 채운 이후에 크나큰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거 차트를 다 돌려보시면 정말로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차트를 보시면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터지고 나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를 페어 밸류 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 갭을 어느 정도 채우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걸 감안해봤을 때 저는 비트코인의 상승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남았다고 보고, 추후에 개미털기가 한 차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갭을 채우고 나서 비트코인의 조정이 한 차례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의 이전 모양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더블탑 패턴을 그린 다음에 고점을 갱신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더블탑 패턴을 그리고 나서 고점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큰 하락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021년도 4월달 차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더블탑 패턴을 그린 다음에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큰 하락,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더블탑 패턴을 그리고 나서 한번 고점을 갱신한 이후에 큰 하락, 그리고 2022년도 3월달에도 더블탑 패턴 완성 이후에 고점을 살짝 갱신하고 크나큰 하락, 또 이때도 보시면 더블탑 패턴 완성 이후에 고점을 살짝 갱신하고 크나큰 하락,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페어 밸류 갭을 채우기 위해 비트코인이 당분간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더블탑 패턴 완성 이후에 고점을 갱신하면 크나큰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저는 지금이 비트코인 고점 근처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인 매수는 당분간 조심할 생각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저점부에서 잡았던 알트코인들이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저는 오히려 제가 갖고 있던 포지션을 조금씩 덜어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화면에 그은 이런 플래그 패턴에 대해서 상단 저항선에 도달할 때 추가적인 개미털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매수는 최대한 안 할 생각이고요. 이렇게 고점을 한번 갱신하고 나서 개미털기가 나올 때 저는 지금 표시한 11만 4천 달러대 그리고 11만 5천 달러대를 지지해주는지 여부를 체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대가 지금까지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을 매수하지 못했던 분들한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앞서서 큰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지만 추가적인 2차 하락이 나오면서 저점을 갱신할지 아니면 크나큰 상승 이전에 마지막 개미털기가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를 잘 지지해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뉘기 때문입니다. 과거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더블탑 패턴 이후에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이전에 더블탑 패턴 가격대를 잘만 지지해준다면 크나큰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난 비트코인 차트 패턴을 봤을 때 이렇게 더블탑 패턴을 그리고 나서 고점을 갱신하면 크게 추세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전 더블탑 패턴을 그렸던 그 가격대를 잘만 지지해준다면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개미털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이 가격대에 대한 지지 여부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까지 결합을 해야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당장의 차트 분석으로만 알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차트만 봤을 때는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이런 11만 4천 달러 그리고 11만 5천 달러대 구간을 잘 지지하고 올리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가격대를 지지하지 못하고 크게 떨어지면서 저점을 갱신하는 이번 시나리오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차트만 놓고 보면은 두 가지 경우가 모두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가격대를 잘 지지해주면서 크나큰 상승이 나오는 이런 1번 시나리오에 조금 더 높은 확률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일시적인 조정 이후에 크나큰 상승을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거시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막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10월 30일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관련된 발표를 전후로 개미털기가 한 차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크나큰 상승이 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10월달에 관세 이슈가 터진 이후로 시장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고 그에 따라서 근거 없는 그런 비관론들이 판을 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즌 종료된 게 맞다, 들어가면 위험하다, 내지는 비트코인이 4년 상승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 사이클이 완전히 붕괴됐다, 이제 정말 크게 하락할 타이밍이다 같은 내용들인데 저는 방송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최고점부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시즌 종료 선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10만 4천 그리고 10만 6천 달러대 구간 할 때는 개미털기가 어느 정도 끝났음을 암시하면서 상승 관점만을 바라봐 왔습니다.
저는 지나친 낙관론도 위험하지만 근거 없는 공포도 똑같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났다, 월봉 MACD 데드크로스 났다, 사이클 붕괴됐다, 이런 비관론자들의 주장에는 어떤 근거가 있냐? 바로 그 사이클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매크로 데이터가 리셋되고 또 지금은 ETF가 승인되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중금리 사이클 버블장입니다. 물론 과거의 패턴이 어느 정도 반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기관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는 단순히 차트 패턴 그리고 사이클만 가지고는 그 방향성을 온전히 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수개월간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떨어질 만한 자리에서는 전량 매도 그리고 시즌 종료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만한 자리에서는 실제로 개미털기가 어느 정도 끝나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개월 동안 비트코인의 크나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틀린 적이 없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의 일시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왜 전반적인 관점을 상승 관점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그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이 무슨 시즌 종료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시면 됩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 전부 다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2021년도 말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비트코인은 수년간 줄곧 횡보 하락장이었습니다. 이때가 왜 시즌 종료고 하락장이었는지 아세요? 바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상황을 보시면 유가가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치솟고 있는 시기였는데요. 이 유가가 치솟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해서 돈을 풀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치솟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이유에서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금리 인하를 하기가 가장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유가가 안정될 때입니다. 유가가 안정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가가 안정적으로 잡혀간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금리 인하를 해서 시장에 돈을 풀어도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시장을 봤을 때 지금 막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10월 30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때 금리 인하할 확률을 보시면 어떤가요? 지금 거의 100%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면 거의 금리 인하는 확정돼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전 세계의 움직임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하는 그런 추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막 돈을 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뉴스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국제 유가가 안정화돼 있고 그 다음에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돈을 풀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민생지원금 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옆 나라에 있는 중국도 보시면 어때요? 154조 원 규모의 돈 풀기를 하면서 관세 충격에 대해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본도 보시면 어떤가요? 똑같이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방향성이 정해져 있고 그 흐름대로 비트코인은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큰 관점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알트코인을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들고 갈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개미들을 털어내야 세력들 입장에서도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으니까 중간에 조정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중간에 나오는 이런 하락이 전부 다 일시적인 조정에 불과하다고 봤던 겁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미국의 지역은행이 부실 사태에 있다, 실리콘밸리 사태가 또다시 재현된다, 이런 악재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데 이런 이슈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큰 관점을 이해했다면 그저 일시적인 조정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이슈에 불과하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번에 하는 금리 인하가 코로나 때 했던 금리 인하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코로나 때는 제로 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일괄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금리 인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너도 나도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장세였기 때문에 코인 시장으로 치면 비트코인도 오르고 이더리움도 오르고 메이저 코인도 오르고 잡코인도 오르고 그런 식으로 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던 건데 이번에 하는 금리 인하는 코로나 때와 조금 다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로금리가 아니라 중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선택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미 연준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큰 기업들은 살아남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들이나 AI나 암호화폐 섹터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이라든지 가구업 같은 그런 섹터들은 힘을 못 쓰고 서서히 몰락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미국의 지역은행이 지금 부실 사태에 있다는 기사가 뜨는데 JP모건이라든지 골드먼삭스 그리고 블랙록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지금 자금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부실 사태에 처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나요? 단 한 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관세 이슈를 보셔도 그 관세를 부과한 섹터들을 보시면 주방, 가구, 그리고 제조업 같은 트럼프 취임 당시에 밀어주겠다고 했던 그런 AI와 암호화폐 산업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그런 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하기는 하는데 그 범위를 좁혀서 선택받은 종목과 섹터에만 유동성이 가게끔 설계가 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시즌 종료다 뭐다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 비트코인 보시면 어떤가요?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큰 관점에서 봤을 땐 그렇게 큰 조정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을에 있는 건강한 조정 범위 내에 들어가는 그런 조정이 나왔던 거고요. 오히려 고점 근처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도 지금 고점 근처에서 계속 횡보를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시가총이 높은 코인들은 끄떡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잡코인들이에요. 이런 중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와중에 유동성이 공급되면 갈 놈만 가고 안 가는 놈은 죽어도 안 간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런 코인들 보면 어때요? 얼마 전 관세 이슈를 통해서 저점을 갱신한 코인들도 많고요. 그 기간에 오래된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당시 저점을 터치하고 올라온 코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특히나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시즌 종료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또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금 알트코인 상승장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시즌 종료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본질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총질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다 설명을 드렸고 수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상승 관점을 유지할 때는 계속해서 상방만 바라보고 또 고점부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시즌 종료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제가 이런 저점부에 도달할 때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확률이 높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아니 이거 비트코인만 계속 설명을 하시는데 알트코인은 안 다루시나요? 이런 분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댓글이 나왔을 때도 지금 유튜브 채널 보시면 어떤가요? 전부 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에 관련된 내용만 있죠? 지금 거시경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는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다뤘지 잡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메인으로 다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시경제에 대한 이런 상황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라든지 혹은 현 상황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을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관점에 대해서 차트뿐만이 아니라 경제 관점에서도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응 전략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사실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미리 보셨던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10만 4천 그리고 10만 6천 마지막으로 10만 9천 달러대 구간을 저점으로 잡았고 그때마다 저는 알트코인들 어느 정도 코인 개수 모아가는 게 유효한 전략이 될 거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분들은 본인의 손절 라인만 지키면서 그 포지션을 끌고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영상을 새로 보신 분들이겠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상승 관점만 믿고 아무 데서나 타점을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점이에요. 일단 차트 패턴만 가지고 얘기를 드려보죠. 이런 확산형 다이아고날 패턴은 앞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뚫릴 확률이 높은 패턴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어요. 높은 확률이라고 얘기를 드렸지 100%라고 얘기를 안 드렸어요. 왜 100%가 존재할 수 없냐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확산형 다이아고날 패턴이 나올 때마다 다이아고날 패턴의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패턴을 공부한 사람 누구나 돈을 아주 쉽게 벌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을 털어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세력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예외적인 패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과거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확산형 다이아고날이 나올 때 대부분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혹 가다가 5%에서 10%의 확률로 예외적인 상황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2023년도 9월달 차트를 보시면 분명히 확산형 다이아고날 패턴이 나왔어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나오는 것이 맞는 패턴인데 이때는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도 예외적인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외적인 움직임까지 나와준다면 그 추세는 훨씬 더 깊고 강하게 터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미들이 완전히 다 털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손절 라인을 잘 정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대에서 지금 이더리움을 매수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관점대로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트레이더 입장에서 항상 틀리는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손절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확산형 다이아고날 패턴에서 하단 추세선에 닿았을 때 그때가 손절 라인이 될 텐데 그 퍼센티지를 잘 보면은 꽤나 깁니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이 마이너스 16%인데 지금 자리는 현물로 했을 때도 들어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고 지금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특히나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상승 관점만 듣고 지금 올라가겠는데 5배, 10배 이런 식으로 롱을 타버린다.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재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 청산을 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관점이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여기서 한 차례 개미털기를 더 하고 올릴지 아니면 개미털기를 약간 하고 올릴지 혹은 지금부터 그냥 올릴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온체인 데이터를 참고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응의 영역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점과 매매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늘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5배 레버리지, 10배 레버리지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인다고 하면 5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찌저찌 사를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10배 레버리지를 탄다고 하면 지금 마이너스 16에다가 곱하기 10을 하면 마이너스 160%입니다. 이러면 그냥 청산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을 다 잘 잡아놓고서 여러분들이 타점 하나 잘못 들어갔는데 청산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돈 버는 그런 장세에서 혼자만 돈을 못 버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메이저 알트들은 많이 올랐지만 준 메이저급들 코인 중에서 펀더멘탈은 괜찮은데 이렇게 저점 부근을 횡보하고 있는 코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절 라인이 짧은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상승 관점도 보시고 그리고 알트코인 개수도 모아나가시고 하시라는 거고요. 자세한 리스크 관리 방법이라든지 어떤 알트코인들이 좀 주목할 만한지는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대응법 전반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제가 과거에 최고점부에서 시즌 종료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런 최저점부에서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 상승의 끝 지점이 왔다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최고점 선언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차트 분석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고점 부근에서 기관들과 고래 세력들이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야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 개미털기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관점이 달라질 만한 상황이 펼쳐졌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역시나 실시간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각종 경제 지수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실시간 시장 정보들이고 아직까지 그런 정보들이 명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는 전반적인 관점만 잡아드리고 정확하게 어떤 구간대에서 타점을 들어가며 또 어떤 코인들을 눈여겨보고 앞으로의 관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조금 더 상세한 분석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마저 공유를 하도록 할 테니까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 패턴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제지수 발표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도 같이 보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차트 패턴대로만 비트코인 차트가 그려진다면 이 차트를 공부한 사람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단순히 이렇게 화면에 표시한 불플래그 패턴만 보더라도 대부분은 플래그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깨지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플래그 패턴 방향 그대로 추세가 나왔죠. 그리고 플래그 패턴의 하단부를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 플래그 패턴의 하단부 근처까지 왔다가 상단으로 뚫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차트 패턴만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분석과 함께 이런 실시간 시장 정보를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저와 함께 이렇게 관점과 정보를 나누면서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텔레그램 입장 방법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텐데, 텔레그램 입장은 영상 하단에 댓글 링크 보시면 매매 기록 그리고 대응법 공유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한 이후에 설문지 작성하셔서 구독자 인증하시고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들어있는 텔레그램망 링크를 한 분 한 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시장을 흔드는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CPI가 그리고 또 미국 정부의 셧다운 이슈까지 정말 많은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런 단기적인 노이즈들에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으실 듯 합니다. 시장에 정답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높은 확률이라는 건 있지만 시장에 애초에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좀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해석이 갈리는 이유는 시장이 정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방송은 어떻게 보면 높은 확률로 흘러갈 만한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매매할 수 있게 힌트를 주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나친 낙관도 위험하지만 얼마 전 있었던 그런 관세 이슈로 인해서 지금 근거 없는 비관론에 빠지거나 공포에 빠지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금 수년 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매크로 데이터가 리셋이 되고, 또 지금 ETF가 승인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25년도 초에 비트코인 ETF가 최초로 승인되고 나서 지금 처음으로 맞이하는 중금리 사이클 버블장입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그런 상승장과는 다른 양상의 상승장이 펼쳐질 거고, 그에 따라서 지금 수많은 유튜버들 그리고 여태까지 차트 패턴 위주로만 바라봐왔던 그런 투자자분들, 저는 어느 정도는 물갈이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떠오르는 식으로 그 판도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상승장의 시작 속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 모두 잘 버티시고 이번 상승장만큼은 수익 마무리 하셔서 결실을 잘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